그전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왕따를 좀 당하긴 해서 애들이 절 약간 무시하듯이 좀 힘들고 그런 일이 있어서 모두가 말을 걸어도 안 대답해주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은 이 학교로 오게 됐습니다.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이제 순하고 이제 이런 반면 자기 표현이 낳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경계선 지능. 지능 지수가 지적 장애보다는 높지만 평균보다는 낮은 이들을 가리키는데 이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만을 위해 생겼다는 학교 지금 만나러 갑니다. 방학식을 하루 앞둔 학교의 쉬는 시간. 카메라네? 이게 처음이야. 오늘 2교시는 뮤지컬 수업입니다. 일단 스트레칭부터 해야겠죠? 뒤에 무릎 풀고 중등부 딱 20명. 국영수 같은 일반 수업뿐 아니라 예술 수업도 강조하는 이 학교는 어떻게 문을 열게 됐을까요? 네, 원래 저는 무용을 전공한 안무가이자 미술활동을 하는 예술가였고요. 둘째 아이를 자폐를 가진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6학년 때는 경계선 지능의 판정을 받고 또 이 아이들이 갈 학교가 없고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경계선 지능, 말 그대로 지능이 경계선에 있다는 건데요. 지능 지수가 70 이하면 지적 장애, 85 이상을 평균이라고 보는데 그 사이를 가리켜 경계선 지능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0에서 79 사이로 보기도 하는데 통상 학습이나 적응 속도가 느리고 자기 표현에 서툴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맛깔나게 이렇게 주시면 중등반 3학년 신입생 예빈이라 해요. 김예빈이에요. 신입생이라는 거는 올해 처음. 네 맞아요. 여기에 몇 년 다닌 애들도 많고 제가 이번에 올해 처음 왔거든요. 왜 여기로 왔어요? 이게 좀 썰이 있는데 그전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왕따를 좀 당하긴 해서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약간 애들이 절 약간 무시하듯이 약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힘들어서 여기 애들은 저 보자마자 제가 예빈인가? 예빈인가 봐. 헐 예빈이다 이러면서 애들이 너무 반갑게 얘기해줘가지고 저 순간 당황했지만 애들 덕분에 금세 적응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수업은 어때요? 뮤지컬, 노래, 실습 이런 거 좋아해서 나중에 발레, 무용단 같은 데 들어가고 싶거든요. 무용단 아니면 동생이랑 학원 같이 차려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이거 뭐예요? 고프로는 아는데 이게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마이? 아 마이크구나. 이걸로 말하면은 여기로 들어가서 수신기? 지금은 빼놨어. 수신기. 고프로는 아는데 이거 처음 봐가지고. 뮤지컬 수업 시작 직전 촬영에 관심이 많았던 이 친구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이준이라고 합니다. 일반 학교에서 옮긴 거는 좀 힘들고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상처받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냥 모두가 말을 걸어도 안 대답해주고 필요한 얘기를 해도 아무도 얘기 안 해줘서 힘들어가지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아주 편해요. 제 집처럼. 나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너의 마음을 잘 안다 이런 식으로 화해를 하죠. 준이는 나중에 커서 같은 거 생각하는 거 있어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음향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쪽에 관심도 있고 귀도 예민해가지고 딱 맞을 것 같기도 해서. 하루하루 꿈을 키워가고 있는 아이들. 그럼 선생님의 꿈은 뭘까요? 저희가 1년 단위로 위탁을 받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아이들이 저는 원적으로 다시 가기를 되게 바라고 있어요. 상처받은 그곳에서 다시 가서 그걸 이겨낼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여기에만 계속 머무르지 말고. 경계선 지능은 우리 옆에 흔히 존재하고 또 고정돼 있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게 전문가 설명입니다. 질병인가 아닌가의 중간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장애도 아니고. 네, 경계선 지능에서 향상되는 친구들도 있고요. 하지만 또 경계선 지능에서 장애 수준으로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도 보통 이제 OECD 가입 국가들과 비슷하게
한 10%에서 15% 사이일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최근 외국에선 이 IQ 수치만으로 진단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IQ 69랑 71이랑 IQ 2점 차이인데 실제로 어떤 경우에 69인 친구가 더 좋은 기능을 보이고 71인 경우가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걸 보면서 69와 71의 차이가 뭐냐, 지능 검사로만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수치로 경계선 지능을 평가하는 방식을 이제 중단하고 다면적 평가 체계를 현재 마련해서 적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또 다른 대안학교를 이끌고 있기도 한 이 정신과 전문의는 이런 경험도 털어놨는데요. 깎아달라고 차라리 지적장애로 판정받아서 평생 지원받는 게 훨씬 더 좋겠다. 부모님이 가졌던 성장이나 어떤 도약에 대한 기대가 무너질 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관심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인 최근엔 범죄 피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아동기에 발견해서 적절한 지원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기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청년이 됐을 때는 사실 직업 훈련과 일자리 제공 이런 게 이제 이 경계선 지능 청년의 진짜 자립적 어른으로 성장하는 디딤돌을 놔주는 일이어서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주인공인 드라마가 연일 화제인 요즘 교장 선생님은 조금은 남다른 마음으로 드라마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처음 학교 만들 때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굉장히 비행 청소년이 이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해서 그만큼 이제 알지 못하니까 이게 좀 많이 알려지고 그 드라마에서도 되게 좋은 영향력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주인공이. 경계선 지능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선생님은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심장병이 있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진 않잖아요. 난 심장병이 있으니까 빨리 못 뛰어 이렇게 할 수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나는 경계선 지능이라서 조금 한 번 더 얘기해줘, 조금만 더 천천히 가, 한 번 더 설명해줘, 이런 게 그렇게 얘기할 때 일반 사람들이 아, 이 아이는 조금 도움을 주면 되겠구나.